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2025년은 저처럼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ETF나 우량한 주식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에게 역대급으로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외납세액 원천징수, TR ETF 폐지,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의 등등 실제 주식에 가치와는 무관한 외부 노이즈들로 인해 멘탈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도 적립식 투자를 잘 유지를 해왔고 63개월 차를 맞이하여 적립식 투자 결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연금부터 살펴보면 연간 수익률 약 15%, 평가손익은 약 3,200만 원을 기록하며 24년도 말 연금 계좌가 막 2억을 돌파했던 걸 돌이켜보면 제가 납입한 금액과 평가손익을 합쳐 전년 대비 연금 잔고가 약 6천만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시인 만 55세까지 15년이 남아있는데 연금 개시까지 단순한 적립식 투자만으로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는 2018년부터 투자를 해왔고 잔고 비중이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국장과 미장이 약 2대8 정도의 비율이며 전체 잔고는 약 7,300만 원입니다. 25년도 연간 수익률은 24.97%, 평가손익은 약 1,800만 원을 기록하며 미국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연금 계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국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절반 익절을 했고 이는 26년도 연금 계좌로 납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장은 국내 고배당 ETF 위주로 리밸런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장 계좌는 연금과 동일하게 SPYM, QQQM, SCHD, SMH 등 우량 ETF들로 직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난 5년 이상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온 결과 개인연금과 일반 계좌 총 합산 제 금융자산 잔고는 3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인 가족 외벌이 가장이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대부분의 현금을 ETF를 통해 투자해 가고 있으며 여유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자산 전체로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 40세에 이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금융자산 3.5억을 같은 40대끼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5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평균은 상위권에 의해 왜곡이 될 수 있으므로 중위값이 중요한데 40대의 중위값은 약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40대 내에서 금융자산 3.5억은 최소 상위 10% 이내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확인한 금융자산 평균 1억 3,500만 원 역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적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 중 개인연금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며 주식을 포함하더라도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40대가 되었음에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현금 흐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자산이 많다고 알려진 50대의 경우에도 평균값은 약 1억 6,500만 원으로 40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너도 나도 순자산 10억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자산으로 한정해보면 실제로 자본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 정도나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진 금융자산이 얼마 없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거나 상실감을 가질 것 없이 그저 현재 하던 대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 나간다면 누구나 상위 10%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진 3.5억을 앞으로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연금 개시 시점인 만 55세까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15년 후에는 약 11억에서 14억까지 자산이 불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8% 기준으로는 11억, 연평균 수익률 10% 기준으로는 14억입니다. 하지만 현금의 가치는 매년 일정 부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은 사실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만 반영을 하더라도 15년 후 11억과 14억은 실질 가치 기준으로 8억과 10억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 수준까지 튀는 구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질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15년도 꾸준히 추가 납입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적 수익률을 꾸준히 관리 중인 연금 계좌의 월별 수익률 추이입니다. 지난 63개월간 저는 누적으로 38개월을 상승했고 25개월을 하락을 경험해서 월간 기준 상승률은 60%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상승은 4년, 하락은 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간 기준 상승 확률은 83%를 기록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S&P 500의 월간 상승 확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405개월간 270개월을 상승했기 때문에 S&P 500의 월별 상승 확률은 67%입니다. 제 계좌가 현재 월간 기준 상승률이 60%이기 때문에 S&P 500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간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32년간 S&P 500은 26년을 상승해서 81%의 확률로 연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 계좌가 현재 6년 중 5년을 상승했기 때문에 83%의 확률로 연간 기준 수익률은 S&P 500의 평균값과 더욱더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지수형 ETF에 무지성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지난 32년의 데이터가 이미 결과를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 값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다르게 보면 과거 데이터만큼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연금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ETF 적립식 투자는 63개월이 되었지만 제 연금 계좌는 사실상 2011년부터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연금저축보험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결정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퇴직연금까지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가용한 모든 금액을 ETF 적립식 투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고가 1억, 2억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 내년 기준으로는 일반 계좌와 합산한 전체 금액이 4억을 넘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ETF 적립식 투자의 효용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단타 위주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 적립식 투자로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은퇴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럼 ETF 적립식 투자 말고 어떤 방법으로 은퇴할 수 있냐고 반문을 던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한때 시대를 풍미하는 투자의 대명사 같은 인물들이 꼭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결국 한때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자료를 보더라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으며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상위 1%를 제외하면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장 지수 대비 저조한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이 금융자산 상위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ETF 적립식 투자인 것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그간 제 연금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타이거 글로벌 리튬은 손절 처리했고 차이나 전기차도 1개월 이내에 모두 손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수형 ETF 적립식 투자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늘상 말씀드려왔던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포트폴리오로 금융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질 점은 아마도 5년 정도 지난 45세부터는 커버드콜 ETF도 더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S&P 500, 나스닥, 반도체,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어서 안전자산 보유 종목입니다. 안전자산은 그동안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단일 종목 채권혼합 ETF로 자산 규모를 키워왔었는데 이제는 시드 규모가 커지면서 안전자산도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도 지수형 ETF 적립식 투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단일 종목 채권혼합 두 종목은 매도를 했고 S&P 500, 나스닥 100 채권혼합 ETF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만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코덱스 TDF 2050도 함께 모아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파킹 ETF들은 추후 하락장이 올 것을 대비해서 조금 남겨둔 것입니다. 이어서 종목 군별 비중입니다. 먼저 안전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중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배당주를 30% 수준까지 올려보고자 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의 강세가 이어지며 매수를 계속 하더라도 비중을 맞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배당주 비중을 25%로 조절하고 나스닥을 기존의 20%에서
25%로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전자산을 포함한 전체 종목군 비중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면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의 비중이 나스닥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자산에서 최대한 공격적인 종목으로 구성을 했지만 이렇게 시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금 더 시장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계좌는 201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이때는 스파이, QQQ 일부 들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국장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득도 손실도 없이 마무리를 했지만 투자하는 동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과는 없이 스트레스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적립식 투자를 알게 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횟수로 6년, 정확히 63개월간 본격적인 ETF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량한 시장 지수형 ETF는 고민하지 말고 돈이 생기면 그냥 사는 게 가장 마음 편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산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결국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 미국 주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고민 없이 큰 돈을 투자했겠지만 저 역시 첫 시작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하게 드는 생각은 너무 많은 고민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지 고민하는 것보다 아주 단순하게 투자한다면 결국 수익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어떤 종목이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을지만 고민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25년이 금융자산 양극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해 평범한 직장인은 상급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 저처럼 금융자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율 및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 흐름은 앞으로 훨씬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5년, 10년이 지난 미래에는 우량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급격한 금융자산 양극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많은 노이즈와 공포, 정책 변화 등으로 쉽지 않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꾸준히 투자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노후 또는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에 남들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